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I'm your travels coach Ashley. 자, welcome back.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공부해 볼 거냐? Should I? 제가 이런 거 해야 할까요? 혹은 제가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라고 수락, 동의 이런 걸 물어볼 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4번째 문장은 조금 길고 복잡할 수 있으나 우리한테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duty free shopping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세 받으려면 여권 같은 거 보여줘야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 뭐 내용에 따라 면세 받으려고 했을 때 여권 보여주고 뭐 스테이플러 찍고 뭐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뭐 tax free, tax return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런 절차가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hould I로 시작합니다. 동사는 show. So should I show my passport? 그럼 제가 제 여권을 보여줘야 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따라해 보실게요. Should I show my passport? 자, 여기까지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 시작. 그쵸? Should I show my passport? 누구에게가 아니라 to get duty free, to get duty free. duty free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show my passport 하는 게 필요한가요? 라고 should I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할게요. Should I show my passport to get duty free?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to get duty free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to get duty free.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passport랑 비슷하게 나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애들인데 ID card 이런 거죠. 특히 언제 필요할까요? 술 살 때, 클럽 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필요하죠,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should I show my ID to buy liquor? to buy liquo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booze라는 그냥 술류를 여러분이 알코올류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liquo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Should I show my ID? Should I show my ID to buy liquor?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다시 한번 It's your turn everyone. 그렇죠. So should I show my passport? Should I show my ID to 뭐뭐뭐란 부분에 뒤에다가 to 부정사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To get duty free, to buy liqu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to access here, to get in here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should I show my ID 이런 거 필요한가요?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passport, ID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학생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should I show my ID?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죠. 재밌는 게 제가 독일에서 한 달 동안 친구네 집에 머무를 때요. 제 친구랑 저랑 정말 진짜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친구는 이제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보니까 학생증이 있으면 교통비가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아이디 들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교통비를 세이브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아이들을 들고 다니면서 박물관 뮤지엄 이랬을 때 그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으면 디스카운트를 받거든요. 분명 다르게 생겼는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Let me try. 트라이 해봤거든요.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께 꼭 트라이 해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저의 경험담을 얘기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19번째 문장. 제가 이거 킵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 Should I keep my bag in the locker? Should I keep 해야 되나요? So should I keep my bag in the locker? lock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디 뮤지엄에 들어가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의 그 belongings라는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킵하세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should I keep 해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Should I keep my bag in the locker? Should I keep my belongings in the locker?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 다시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제 가방을 락커에 보관해야 하나요? It's your turn, everyone.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본 부분은요. 자, 제가 ID, passport 보여드려야 되나요? 혹은 제가 제 가방을 킵해야 하나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여줘야 되거나 가방을 뭔가 킵해야 되거나 보관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잠시 있다가 어디에서? All About Travel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tay tuned!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 여행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애슐리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는 퇴사러 소감은? 김가현입니다. 네, 가연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일 가볍게라는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의 진행자이신데요. 거기서 퇴사러이십니다. 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아주 짧게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처음 듣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퇴사러고요. 네. 저는 내일은 가볍게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회사 생활과 퇴사 생활을 씹고 뜯고 맛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갑자기 왜 여행인데 퇴사에 대한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gap yea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gap year라는 것은 인생에서의 어떻게 보면 여유,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한테도 필요한 여행, 시간이라는 것이 나를 찾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것은 아마 회사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 gap year라는 식의 여유나 시간적인 보상을 좀 해주면 그 사람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금 얘기해 보려고 내용을 좀 조사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연 씨가 하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가연 씨가 얘기해 줬던 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얼마 전에 SSG라는 신세계 그룹이죠. 신세계 그룹에서 연봉 감축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결국 또 임금은 그대로 받지만 더 빨리 퇴근을 하는 거죠. 6시 퇴근인 사람은 5시에, 5시 퇴근이었던 사람은 4시간, 4시에.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여러분. 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호주에서 옛날에 근무를 할 때 9 to 5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한국에 와서 제가 맨 처음에 키타라는 회사 일을 할 때 9 to 6로 근무를 하는데 그 1시간 차이가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사실 9 to 6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9 to 네, 6인 게 매우 드무니까 한 달에 그 한 번. 차이가 있는 게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점심시간은 빠져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근무 자체가 9 to 5까지밖에 하지 않으니 근데 우리나라는 9 to 6까지만 하지 않고 뭐 7, 8, 9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게 1시간의 차이였지만 제가 피부로 와닿는 이 근무량에 대한 중압감은 훨씬. 엄청났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하게 되는 본격적인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였었어요. 하지만 더 길게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10시에 끝나요, 여러분. 지금은. 네. 그러긴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녁 시간을 선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요새 되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맞아요. 그렇죠. 저녁 있는 삶. 저녁 있는 삶, 중요하죠. 가족과의 즐거운 삶, 저녁을 가족과 함께. 네. 한 자녀가 아니라 2자녀, 3자녀. 맞아. 중요하죠. 그렇죠. 뭐 중요한 그런 여러분. 것들과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된다면 가족들과 시간이 좋은 있어야. 시간. 그렇죠. 그렇죠. 뭐 여행도 같이 가고. 가족도 만들고.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네. 옛날에 어떤 그 아티클에서 읽었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Thanks God it's Friday. 와, 그쵸. 오늘 금요일이야. 금요일이니까 놀자 했는데 네. 요새는 꼭 Thanks God it's Friday가 아니라 그때 봤었던 기사 자체도 Thanks God it's Thursday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Thanks God it's Thursday. 야, 오늘 목요일이야 놀자라는 부분으로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day off, days off를 하자라는 기사가 있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주 4일제 도입한다 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있긴 했는데 뭐 가능할지는 더 들썩들썩. 사실은 네, 그렇죠. 이슈화해야 될 것 그래서 뭐 같아요. 어느 날은 근무량을 좀 늘리고 해서 근데 이런 식의 이거를 사실 영어로 flexi work, 그래서 flexi worker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flex이하다는 게 flexible하다는 건데 뭔가 이런 식으로 일을 조금 어떤 때라도 내가 이걸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더 고착되면 우리가 좀 더 이 여행 영어라는 여행에 대한 부분을
그쵸, 네. 맞아요. 수요가 더 네.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그럼요. 네. 아마 여러분이 시장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행도 저희한테 가고. 필요로 하시는 것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 맞아요. 가고 싶으신 곳도 많으실 거고 음,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도 많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더 시간이 있어야죠. 그럼요. 드시고 싶은 곳 더 많을 거고 네. 가고 싶은데 더 많을 거고 그럼 그쵸, 또 그쵸. 저희도 공부를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뭔가 월말에 네, 맞아요.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가연 씨? 되게 옛날에는 뭐 월 1회? 음. 네, 한 달에 한 번씩 음. 캐주얼 데이라고 음. 집에 일찍 가서 뭐 가정을 돌보자, 뭐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자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요새는 주 1회로 아, 주 1회예요, 네네네. 이제는? 네. 와우.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저녁 있는 삶이 어떻게 업무 효율성을 많이 높이고 또 뭐 그런 그쵸. 삶의 질을 효율. 높이고 그쵸. 하는 걸 네. 알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수업에서 하는 얘기들이네요. productivity, efficiency라는 이런 식의 단어를 맨날 하루에 1000번씩 하는 얘기들인데. 맞아요. 그쵸. 그게 맞아요. 경영과 관련된 회사 경영, 직원 뭐 네. 이런 거에서 효율과 생산성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하지만 현실은 또 반대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타임오프가 얼마큼 주어지냐 생각해 본다면 사실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타임오프란 부분을 이 네. 갭 이어란 부분이 주어져요. 네. 그러면 가연 씨는 어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느 저는- 정도쯤의 갭 네. 타임? 2열까지는 분명 힘든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쵸. 자, 그럼 네. 갭 타임이 주어진다면 얼마만큼쯤의 갭 네. 타임을 갖고 싶으시고 어딜 가고 싶으세요? 저는 at least 3개월? 3개월. 3개월은 가져야 와, 될 것 같아요. 좋다. 100일 정도? 100일 정도? 네. 갖고 싶고 저는 아직 신입이라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되게 싼 도시? 치앙마이? 가서 살고 싶어요. 네. 거기는 월세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싸죠? 그렇게 쌌어요? 되게 나도 싸죠. 글로 가야겠다. 네. 너무 좋다. 3개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네. 너무 와. 좋죠. 그리고 거기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왜 노트북만 가지고 어디서는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많대요.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것도 치앙마이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삶. 네. 그쵸.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3개월은 저희는 이제 그러면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저는 영원히 2주에서 빠이빠이 하나요? 맞아. 2주? 한 2주 정도쯤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2주 정도쯤 가능하다면 뉴욕에 가고 싶어요. 뉴욕에 가서 너무 낭만적이에요. 뉴욕에 가서 그 wework.com, wework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다른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네. 공유 여러분도- 경제인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보고 아, 네. 뉴욕의 삶은 이런 곳이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곳은 맥주와 커피와 다 공짜로 주는 그쵸, 공짜죠.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네. 그들과의 같이 네트워킹하고 그쵸? 그럼요.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새로운 거를 뭔가 할 수 있다라면 나에게 또 다른 뭐 지적인 나의 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WeWork도 있고 WeLive.com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이 그들과 공유 경제인 부분도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그 accommodation 이란 부분에 나의 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뭐 그렇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쉐어의 부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약간 쉐어하우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쉐어하우스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쉐어하우스의 부분이 아니라 목적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일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빌트인 되어 있는 좋다. 그러니까 월세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쉐어가 그쵸. 아니라 네. 일을 학생들이 더 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하기 그렇죠. 위한 네. 그런 식의 아, WeLive라는 좋네요. 부분이 있는데 네. 한국에도 이런 식의 WeLive 같은 것의 부분들이 생긴다면 네. 근데 어쨌든 이 퍼실리티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직종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디스커션을 한다던가 세미나를 만든다던가 같이 같은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네트워킹을 형성할 때는 생활을 좋은 같이 것 같아요. 공유하면 네.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데 입주하실 가서 생각 있으신가요? 입주하고 싶어요. 오. 네. 한국에 생기면 입주하고 네. 싶고요. 미국에 좋다. 가면 네. 가서 이런 데 가고 싶네요. 음. 만약 여행을 가면 네. 만약에 이제 뉴욕에 가면 네.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좋네요. 짧게 여행을 간다면 만약 여행을 간다면 음.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한 5일? 뭐 하고 네.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현실적인 여행을 5일. 현실적인 5일 음. 간다면 저는 치앙마이 갈 것 같아요. 아, 치앙마이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치앙마이 가서 음. 미리 그 도시를 좀 탐색해보고 갭 갭 이어를 꿈꾸며 아. 나는 어디에 살지, 뭘 하고
놀지 그런 걸 계획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발리를 가고 싶네요. 제가 발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네. 그래서 뭐 서핑 클래스를 다시 한번 들으며 음. 서핑을 다시 배우고 좋다. 네. 네. get tanned 되거나 생각보다 액티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 타요, 되게. 좀 제가 너무 구경하세요. 화해가지고. 아니, 네. 하는데 다시 빨개져요. 네. 그래서 서핑하거나 뭐 가서 그런 액티비티를 좀 카약도 하고 좋다. 네. 들어 누워 있다가 네. 보고 싶네요. 발리랑 치앙마이 가깝잖아요. 그쵸. 만나요. 만나도록 해요, 우리. 네. 발리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네. 여행을 통하여 네.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갭이어나 갭타임을 뭔가 필요로 한다면 회사에 또 예쁘게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 된다면 맞아요. 어떤 변명을 하면 좋을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음. 사실 제가 일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표현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막 얘기해 볼게요. 네. This job is really getting to me. 너무 getting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일 너무 스트레스 많아.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This job is really 나한테 getting해. 그래서 뭔가 사장님이라던가 게링이 매니저님, 어떤 뉘앙스죠? 나한테 너무너무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점점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 나한테 느낌이구나. 가까이 와서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네. 다가와줘서 나 너무 스트레스가 압박하는 많아져. 그쵸. 그런, 그래서 overwhelming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건 뭐냐면 I'm up to my ears in paperwork. 그래서 일이 완전 여기까지 귀까지 찼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나 gap year, gap time, time off 필요해. 가는 거 좀 이해해 줄래? 뭐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그냥 뭐 tons of work to do. 이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have tons of work to do. 근데 이걸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up to my ears. 야 완전 귀까지 찼어. 재밌네요. 근데 이건 약간 술 마실 때 네.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여기까지 그래요? 찼어 이렇게. 근데 영어로는 네. up to my ears라고 할 때 in paperwork 한다라면 네. paperwork이 여기까지 찼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변명을 좀 하신다면 얘가 진짜 힘들구나. 맞아요. 좀 보내줘야지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네. A little R&R is necessary. R&R 이 뭐냐면요. Rest and relaxation.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뭐 R&R, a little R&R is necessary. 그래 그럼 너한테는 R, rest and relaxation is necessary. 그럼 너한테는 rest하고 relax하는 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a little R&R can be necessary for you. 필요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조언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R&R. R&R이 relax and rest. 아니면 rest and relaxation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단어는 다 붙어 있네요. 그렇죠. R에. 우리가 좋아하는 rest랑 relaxation 이런 네. 식의 단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gap year, 여러분의 휴가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리프레시 해주시고요. 돌아와서 우리 다시 열심히 같이 일하도록 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저는 강사 애슐리였고요. 여기는 저는 태사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